지혜야, 네. 수요일, 일요일, 수요일 괜찮아? 정규 수업이야? 어. 네, 괜찮아요. 오케이. 몇 시요? 6시요? 5시 반부터 5시 20분부터 8시까지가 수요일이고 5시 반 안 될 텐데? 몇 시까지 올 수 있어요? 5시 반은 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원장쌤이 6시부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요일은 괜찮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주말반 나오면 뭐 좋다. 저는 어떻게 돼요? 주말반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평일 주말 섞인 사람들도 있고 주말이 자, 놀아볼까요? 하자. 놀아요? 네. 직선과 화나요. 리뷰를 안 오늘 배운대요. 오, 네, 오늘 새로 배우는 것도 있고 했던 것도 있고 어떻게 열심히 했던 증명이 하나 있죠? 제가 이렇게 있고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뭐 L이 이렇게 있죠. L과 평면이 이제 수직이 되려면 이 접점을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두 개의 직선을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A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B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서 L과 A가 수직이어야 하고 L과 B가 수직이게 되면 평면과 이제 수직이 됩니다. 그걸 이제 보였죠? 보이는 방법은 교점을 지난 직선 하나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나 하고 여기를 다 통과하는 직선 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된다 그렇게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포인트는 그거였었고 이때 뭐 이런 거야.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된다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그 직선도 수직인 거죠. 이렇게 이게 수직이잖아요. 그리고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여기 모서리 보이시죠? 이 모서리가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랑 노란색은 수직이야 아니야? 수직이요. 그러면 평행이동 생각하면 돼. 노란색을 움직여서 수직이 되거나 여기는 모서리를 움직여서 노란색과 수직이 되거나. 따라해봐. 평행이동. 오케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함선 정리를 이제 합니다. 두 번째 함수선. 편한 두 개 먼저 하고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을 세 번째로 하죠. 편한 두 개를 먼저 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책을 찾았는지 인터넷으로 뒤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란색으로 하죠. 여기가 A라는 이제 직선이 있고 P라는 점이 있고요. A라는 직선이 있고 P라는 점이 있고 A라는 직선이 있고 P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첫 번째 두 개는요. 이제 앞에 봐라. 다들 조사해봤을 테니까 일단 P를요. 알파에다가 수선을 내리꽂아. P를 알파에다가 수선을 내리꽂아. 가정이야. 수선을 내리꽂았어. 그러면 평면에 수선을 내리꽂는 순간 이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일 테고 이 평면, 이 교점 있잖아요. 두 개의 직선과 P는 내렸을 때 수직이었겠죠. 점을요. 뭐라 할까요? H라 할게요. H라. 이렇게. 즉 PH와 평면 알파는 하나 수직인 상태야.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가정은 첫 번째 것은 너랑 너랑 수직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너랑 너랑 수직입니다. 이게 두 개야. 첫 번째 상황은 지금 뭐냐면 PH와 알파 수직입니다.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PM이라고 할게요. PM은 A와 수직입니다. 그게 가정인 거야. 됐죠? 얘는 뭐냐면 PH와 알파가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M이라고 하자. MH가 L과 수직입니다. 거기까지가 가정인 거예요. 목표가 뭐냐면 네가 수직이면 보이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건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PH가 알파의 수직이었어요. 그 다음에 PH가 알파의 수직인 순간 A와 PH는 수직이야 아니야? 수직이잖아 당연히. pH가 알파의 수직인 순간
A는 PH와 수직인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가정은 PM과 A가 수직이래요. 그러면 PH랑 PM과 만들어지는 요 평면 있죠? 요 평면. 요 평면은 무엇과 수직이야? A와 수직이지. 왜? 너랑 수직이었고 너랑 수직이었는데 PH와 수직이라는 소리는 L과 얘도 수직이, A와 얘가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면과 A는 반드시 수직이겠지. 그러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A는 수직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란색의 A와 수직은 당연한 거야. 돼요? 돼요. 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을 해봐. 이쪽 봐. 이쪽 봐. 마찬가지인데 얘도 PH가 알파 수직이었대. 그러면 PH는 L과 이미 수직인 상태죠? 그 상태였는데 너가 가정이 되면 또 연결해요. 결론은 이거거든요. PM과 A라고 하죠. A가 수직입니다. 이제 그걸 보이는 건데 그럼 이 평면 보세요. 이 평면과 A는 어때요? 수직이죠. 왜? 이거 가정 수직이었고 PH랑 A도 이미 수직인 상태였었잖아. 그러면 A라는 직선과 수직인 두 직선이 모였잖아요. 모였을 거니까 이 평면과 A는 항상 수직이었겠죠. 따라서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A는 수직이 돼서 파란색과 A는 수직이야. 되죠? 오케이. 이거입니다. 얘가 좀 까다롭지. 너의 가정은 지금 뭐냐면 빨간색이 가정이잖아요. L에다 대고 수선을 그어요. 이렇게.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이 교점을 아까 M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M을 지나면서 L과 수직인 직선을 하나 생각해. 좀 길게 그릴게. 이렇게 생각을 해. 됐죠? 이때 P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꽂아. 수선을 꽂으면 결론이 뭐냐면 P 여기를 H라고 하죠? H라고 할게. 그러면 결론이 PH가 알파랑 수직임을 보이라는 소리야. 결론이. 다시 할게요. PM은 L과 수직입니다. 이 M을 지나면서 L과 수직인 직선을 하나 생각해. 그러면 P에서 그 L의 수선을 때렸어요. 결론이 뭐냐면 그때 PH가 알파의 수직입니까? 그거 보이는 거야. 그러면 PH가 알파랑 수직인 걸 보이려면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두 개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얘는 수직인데 왜 수직일까요? L은 이미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었죠. 네. 또 MH도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었죠. 네. PH가 MH와도 수직이고 L과도 수직이라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전 평면과 아래에 있는 평면은 수직이다 볼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특별히 PH와 이 평면은 수직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교점을 지나고 있는데 이 평면 안에 있는 두 개의 평행하지 않는 직선과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면과 PH는 수직이 되겠죠. 다시 결론이 얘야. PM이 수직이고 MH가 이제 L의 수직인 직선을 그은 거예요. 그어놨는데 P에서 그 직선에 수선을 때렸잖아. 가정이야 여기까지가. 수선을 때리는 순간 평면과 수직이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미 PH랑 MH 직선은 수직이었죠. 네. 이미 수직인 상태고 그 다음에 A라고 해야지. A와 A라는 직선과 PH 또한 수직이죠. 그렇잖아요. 왜? 이 두 개가 수직이니까 요 평면과 얘는 수직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수직이었을 거예요. 그 소리는 평면 안에 있는 두 직선과 수직이잖아. 그럼 평면과 수직이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민감하게 보지는 마. 쭉 설명을 했는데 그냥 포인트는 그거야. 얘야 얘. 결론은 얘야. 평면과 직선의 수직 관계를 얘기를 할 때 그 교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 되면 수직이 됩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결론은 포인트가 걔야. 기억을 하셔야 될 건 지금 뭐냐면 너도 수직, 나도 수직, 우리는 수직인 거야. 됐어요? 이거 활용하러 갑니다 이제. 세 번째. 함수의 정리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 하러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문제 푼 게 뭐가 있냐면 조금 지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이게 있어요. 이거 하러 갑니다. 얘가 있고요.
평면 알파랑 평면 베타가 수직인 상태래.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대요. 수직인 상태래. 이때 뭐 할까요? A가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A가 이제 이렇게 가고요. B가 거꾸로 갈까요? 거꾸로 가자. A가 이렇게 가고 B가 이제 이렇게 간대요. B가 이렇게 가는데 이때 직선 A와 직선 B가 이루는 가게 크기 세타를 구하세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세요. 그 문제를 푼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죠?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갑니다. 아니, 어떻게 하러 가면 되냐면 여기 이제 교선이 보이죠? 교선이 보이니까 이 임의의 한 점을 잡으세요. 한 점을 잡으세요. 잡아놓고 교선의 수선을 때려. 기억나지?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이 직선을 못 때려요? 수선을 때립니다. 이렇게 수선을 때려요. 수선을 때리게 되는 순간 여기를 위의 점을 B점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Q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O점이라고 할게. 그러면 선분 QQ가 뭐일 거예요? 너는 직선 B와 항상 뭐 되는 거지? 수직 되죠?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를 따질 텐데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예요. 요거 요놈이야. 요놈 직선 AB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를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러 갈 거예요. 이때 가정에 있는 상황을 보자. 요만큼을 알파라고 하고요. 즉 이 교선과 A가 이루는 각을 알파, 그 다음에 교선과 B가 이루는 각을 베타를 하자. 이렇게 베타를 하자. 이것의 길이를 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거 요 있지. 요거 있죠. 요 새끼 길이가 뭐지? 코사인. 그렇죠. 코사인 알파가 되죠. 보이죠? 코사인 알파야. 엔드. 여기에 있는 게 베타였거든요. 밑에 있는 그 가게 크기가 베타였어. 그러면 요 새끼의 길이는 여기 길이에다가 코사인 베타 곱해야지. 여기 길이에다 코사인 베타 곱해야지. 보이죠? 그래서 너는 코사인 알파가 원래 위에 거의 길이였는데 코사인 베타를 곱하는 거니까 코사인 베타를 곱합니다. 이렇게 아랫변의 길이는 저렇게 된다. 그러면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뭐라 얘기했는데? 되게 안 보이네. 코사인 세타는 잘 보이죠? 코사인 세타는 보여요? 이거 직각삼각형 이것분의 이거죠? 네.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것분의 이거잖아? 이것분의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너는 뭐가 될 거야? 1분의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공식으로 하나 기억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얘가 이거잖아. 이거 얘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 너랑 너 있잖아요? 그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수직이었잖아. 이게 수직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이죠? 요만큼의 길이가 코사인 알파에다 코사인 베타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의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니 코사인 세타는 이거라고.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잘할 수 있을까? 태양을 말하려고 그랬네. 한가 문제 나온 거죠. 선을 이렇게 내리꽂아요. 이렇게 갔대요. A라는 이제 선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삼수선의 정리로 정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임의 한 점을 잡아 평면에 수선을 때려 이렇게 꼽습니다. 수선을 때렸어요. H라고 하자. 수직이었겠고 이렇게 수직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점과 이거를 있죠. 이어서 요 가게 크기를 우리는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정의를 했죠. 기억나죠? 수직일 대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직인 상태인데
수직이 아니었을 때의 각을 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자. 수직이 아니었을 때 각. 그럼 뭐 어떤 거를 할까요? 수직이 아니었을 때 각. 임의의 좌표를 막 잡는 거야. 얘도 잡았어. 여기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요렇게 이렇게 가요. 요 각을 알파라 하자. 보이죠? 얘는 삼선의 정의를 이용한 수직이었을 때 각이 되는 거고요. 얘는 수직이 아니었을 때 각인 거야. 수직이 아니었을 때 각이야. 야, 그럼 알파가 크니 베타가 크니? 왜 알파가 크지? 베타는 없어요. 베타는 제일 작을 때 같은. 아, 요게 세타가 이제 이게 알파. 세타고 알파. 자, 느낌은 알파가 제일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세타가 더 작아 보이죠? 네. 알파가 더 커 보이잖아요. 네. 그 증명하래. 네? 임을 모르래. 아이고. 또 그래 보여요가 나오겠네요. 저건 해보래. 모든 숙제는 이거 그렇진 않아요. 자, 어떻게 하지, 그는? 여기에 수선 하나 때립니다. 보여요? 이 점에서 이 라인 있잖아, 이 직선 라인에 수선 하나 때립니다. 수선 하나 때렸어요. 그러면 뭐 여기는 수직이 될 겁니다. 여기 이쪽은 이건 수직이 될 거야. 됐지? 그래, 수직이 될 거야. 정신 차려. 자, 그러면 좌표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를 O라고 하고요.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죠. 이렇게. 코사인 세타부터 봅니다.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가 될 거냐면 OP분의 OH 그렇게 되죠? OP분의 OH. 코사인 알파로 가요. 코사인 알파는 OP분의 OQ 이렇게 되죠? 다시 코사인 알파는 OP분의 OQ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씁니다. OP분의 OQ 라 씁니다. 그러면 OP가 동일한 상황이에요. 같이 분모에 있어요. 분모에 있으니까 OH의 길이랑 OQ의 길이만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OH 길이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OQ의 길이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OH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뭐냐면 빗변이잖아요. 빗변이잖아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있고 코사인 알파가 있어. OH의 길이가 빗변이므로 이쪽이 더 크겠죠. 코사인 값은. 네, 다시요. 다시 OP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OH는 여기야. 여기. OH는 여기야. OH는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OQ의 길이는 여기야. 여기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있잖아. 이거 이 삼각형이 이 수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OH의 길이가 OQ의 길이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코사인 알파 값보다 더 커. 되죠? 네. 분모는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각을 예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각일 거 아니야? 90도 넘어가겠냐? 얘가 예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 그림. 네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90도 필요 없습니다만 파이라고 생각을 하죠.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 코사인 함수는 이제 그릴 거예요. 그려보면 코사인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0에서부터 90도 사이에서는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감소함수야. 따라해봐. 감소함수. 그러면 코사인 세타 값이랑 코사인 알파 값이 있는데 함수 값이 왼쪽 게 더 컸잖아요. 그리고 x 값은 반대겠지. 감소함수니까 이게 더 크겠지. 실제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아. 얘가 요만큼이 있고요. 요만큼이 있을 거래. 함수값이 코사인 세타가 더 크니까 너가 세타가 된다는 얘기고 함수값이 이제 코사인 알파보다 작은 거니까 네가 알파가 된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작아져? 근데 알파가 더 큰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 세타가 더 작구나 를 증명할 수 있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최소각입니다. 이해됐죠? 최소각입니다. 그래서 이 5번 상황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삼수의 정리가 최고입니까? 중요해. 많이 중요해. 정상한 책을 먼저 할까? 모든 책을 먼저 할까? 지금 할 거는 삼수의 정리와 관련은 있는 건 아닌데 참고사항인데요. 참고. 꼬인이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을까를 보려고요. 꼬인치라는 것은 정의가 뭐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나는 놈, 그렇죠?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놈. A라는 이제 직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B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A랑 B는 꼬인이치래요. 꼬인이치래요. 두 개 사이 거리를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하지? 뭐 수선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수선은 어떻게? 수선은 어떻게? 애매해요? 가장 가까운 거리죠. 네. 끝에 거리는. 연결해 드릴까요? 편하게. 근데 저 B가 영원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딱 저걸 때? 영원히 나가는 거예요. 잘못 나가면 만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요.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고. 그거 이러는 거예요. A나 B의 수직인 직선 그어서 아하. 수직인 직선을 긋자. 점 하나를 잡고 수직인 직선을 긋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반대 직선이랑 이거요? 만나는 점을 찾아요. 만나는 점을 찾아요? 수선을 또 때려요? 아니요. 만나는 점을 찾아라?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수직인 직선을 긋는다는 게 예. 딱 어떤 점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기울기만 가지고 일단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만 있으면은 아하. 수직인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 네. 그 중에서 저 직선 B랑 만나는 걸 찾아서 그걸 어떻게 했어?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저는. 까비. 그럼 여기까지 맞는 건가? 뭔가 수직인 직선을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수직인 직선을 생각하는 건 맞아요. 파이팅. 점을 어디다 넣는 겹치는 여기다가 뭐 적당히 하면 돼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꼬인이치에 있는 두 직선은 공통수선이 있을까요? 없겠죠? 있을 것 같은데 자, 겹치는 부분. 자, 직선이라는 거는 쭉 나가는 놈이거든요. 이거 꼬인이치죠. 네. 공통수선 있을까요? 네. 아니요. 보이죠? 아, 있잖아요. 그래서 꼬인이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는요 공통수선의 기울이 됩니다. 공통수선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걸 거냐면 가령 뭐 연장활동도 해보죠. 연장활동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맞닿는 면 교선 있잖아요. 면과 면이 만나는 면.
이 교선이 이제 있으면 이게 수직이 된다면 그 우등수선이겠죠. 이 평면이 만약에 수직인 평면이었다면 그러면 이 거리가 공통수선일 거 아니야. 얘 더 가는 거야. 이 뒤로 더 가는 거야 직선이. 이거 요거. 얘가 지각의 왜곡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 꼬인치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공통수선의 길이를 찾으면 돼요. 공통수선의 길이. 확장을 해보면 A의 소수가 수직이에요. 어떤 거요? 저 네네네네 이게 이거 그린 거예요. 이거 그린 거예요. 이거 그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편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편해. 자 여기서 공통 꼬인치에 있는 선환을 찾아봅시다. 여기 A하고 B, C, D 붙여놓을까요? AG를 이어요. 그 다음에 B를 이어요. 꼬인치죠. 네. 근데 꼬인치에 있는 두 직선이 있대요.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정의를 어떻게 할까? 공통수선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공통수선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랑 수선을 딱 때리면 이게 거리가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얘가 여기에도 수직이 되면서 밑에도 수직이 되는 순간 이게 공통수선의 길이겠죠. 네. 얘를 길려다 보니까 이 방법이 이거보다 훨씬 낫죠 이게. 따라해봐 공통수선의 길이. 그래. 꼬인치에 있는 두 직선의 거리는 공통수선의 길이도 이제 하게 됩니다. 정사면체를 정리를 하면 이제 가죠. 저 되죠? 약간 포인트만 쓰면 돼. 자 네모 3번 할 차례인가? 좀 바꿉니다. 정사면체 이야기 최종 정리 플러스 알파 여기 있겠죠? 뭐 그런 까지는 없어요. 자, 첫 번째 상황.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또 안 가르쳐줄지도 몰라. OA가 있습니다. OA. BC가 있어요. OA와 BC가 이루는 가게 크기는? OA와 BC가 이루는 가게 크기는? 60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60도. 틀렸어요. 수직! 수직? 왜요? 그래 보여요. 그래 보여요 심지어? 얘요? 이렇게 쭉 가면 되지 않을까요? 좀 박힌다. 일단 90도입니다. 왜 그런지를 찾아야겠다. 네, 왜 그런지 찾으셔야죠? 이분들입니다. 원래 쌤 좋았는데. 그래 보인답니다. 오. 쭉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야, 좋습니다. 그래 보인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래 보인다. 좋네요. 안 좋은 거 같지? 힌트 나온 거 같아. 아니에요, 이거 힌트 아니에요. 아, 쌤 조금만 더 시간 줄 수 있어요? 지금 그림이 잘못 그렸어. 네네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가까이 좀 더 할까요?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됐다고 하니까. 정사면체입니다. 일반 사면체 아니에요. 그렇죠. 힌트? 맞아. 도움이 안 되나요?
도움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별로 없는 것 포인트? 같기도 하고. 수직 그래 도움이 안 되나요? 아 되겠죠 도움이? 그렇겠죠. 아 왜 저 H 힌트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힌트로 봐도 좋습니다. 네 그런 걸로 하죠. 그 삼수선의 정의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그러지 마시고 일단 보십시오. OM과 BC 수직이죠. 네. AM과 BC 수직이죠. 네. 그러면 평면 OAM과 BC는 항상 수직이죠. 네. 따라서 OA와 BC는 수직이에요. 돼요? 네, 아니요. 거의 괜찮습니다. 다시 평면이 있어요. 네. 나가 평면과 직선이 수직인 거의 정의. 요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수직이에요. and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야. 오케이. 그럼 얘가 BC라는 직선이 있어요. 선분이 있습니다. OM과 BC는 수직이야. AM과 BC는 수직이야. 여기를 교점이라 생각해 보세요. 평면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고요. BC가 나와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OAM으로 만들어진 이 평면과 BC는 항상 수직이 됩니다. 왜? 너 수직이었고요. 너 수직이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씁니다. 여기다가 아. OM과 BC가 수직이에요. 기본이야 기본. 모르면 안 돼. 이제 AM과 BC는 수직이에요. 따라서 평면 OAM과 BC는 수직이에요. 이것만 쓰면 되겠죠. 그러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쟤는 수직일 거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고. 자, 복습을 하면서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H는 삼각형 ABC의 꽂아지는 순간 뭐가 될 거냐면 외심이었죠? 네. 원래 외심이었죠? 삼각형 ABC 외심이었었어요. 근데 마침 정삼각형이니까 무게중심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무게중심. 그랬었고. 그 다음에 OH의 길이 복습하면서 해봤을 텐데 길이 뭐죠? 한 변의 길을 A라 했을 때? 2분의 루트 3이요. 아니야. OH야 OH. 아. 3분의 루트 6에 1했을 거예요. 아. 해드렸는데 이랬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만큼이 이제 2분의 A였을 거고요. 요만큼 A였을 거잖아. 1대1도 루트 3이니까 얘가 2분의 루트 3A죠? 네. 2분의 루트 3A인데 요만큼이 2대1로 내분하는 거잖아요. 피타고라 정리를 써서 계산하면 얘가 나왔을 거예요. 됐죠? 나왔을 거예요. 외우십시오. 자동빵 부피도 구할 수 있습니다. 부피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게 3분의 1에다가 삼각형의 넓이 알잖아.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될 거고 높이만 알면 높이가 얘니까 3분의 루트 6A 이렇게 쓰시면 부피를 이제 마치 구할 수 있겠죠. 부피는 외우지 않더라도 너는 외우셔야 돼. 따라해봐. 3분의 루트 6A 3분의 루트 외우세요. 네 번째 내적구의 반지름. 외적구의 반지름. 외적구의 반지름인데 내적구의 반지름이 몇 대 몇이었죠? 아 3대1. 3대 1이었죠. 3대 1. 증명했던 거 기억나시나 몰라? 아 이 정도의 뭐 하나를 잡았습니다. 오프라인 하나 잡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삼각뿔이 전체가 4개가 붙어 있을 텐데 전체 부피를 보면 삼각뿔의 부피가 4분의 1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밑넓이가 공통이니까 큰 거 대 조그만 게 4대 1일 거라서 3대 1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적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제 OH를 통해서 표시를 해보면 OH의 길이에다가 내적구의 반지름은 얼마를 곱하지? 요만큼이 내적구의 반지름이었고요. 이만큼이 외적구의 반지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3대 1이라는 얘기니까 4분의
내적거의 반지름 4분의 1 곱하는 거죠? 네. OH의 길이에다가 외적거의 반지름은 4분의 4분의 3 곱하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증명했다고 다 해보셔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면각의 크기를 세타를 하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죠? 코사인스 3분의 1. 3분의 1 기억나죠? 정사면체 그러면 이게 떠올리셔야 되고 1번 특히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간 좌표에서 9쪽 한 걸음 더 하는 겁니다. 그쪽이요. 네, 지워볼게요. 손석희 아저씨가 항상 한 걸음 더 나아보겠습니다. 일단 공간 좌표라고 쓰죠. 여기가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공부를 해본 사람이 무슨 소린지 알아요. 처음 배웠을 때는 그다음 미궁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게 그냥 2차 분선 열심히 했잖아요. 공간 배워가면 뭐 이면했다 정사했다가 코사인 했다고 오케이 알겠다고 갑니다. 근데 공간 좌표로 가잖아? 그러면 좌표로 표현을 해서 막 그림을 그려요. 좌표로 하면 되겠군. 근데 항상 우리가 평면 도형도 좌표로 옮겨버릇 했었잖아요. 네. 가령 옛날에는 한옛날에 중선형리를 증명을 해봐라. A가 이렇게 쓰지 마세요. ABC가 있어요. 중선을 때렸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M이라고 하자.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2배 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이들 증명은 불편한데 좌표로 옮기는 순간 증명이 막 편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완전 넓고 이제 해보면. 그러니까 공간 도형을 공간 좌표로 옮겨서 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는 거야. 포인트가. 그러면 공간 좌표로 옮기라고? 어떨 때 옮기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여기가 X축이고요. Y축, Z축이거든요. 첫 번째 기본적인 상황. 면이 두 개가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지? 교선이 생기죠. 다시. 두 번째 질문은 틀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야. 면이 두 개가 만나면 교선이 생기죠. 면이 세 개가 만나면? 우선 얘네 생기는 교점. 교점이 생기죠. 뭔 소리예요? 다시! 알겠어요. 면이 두 개가 만나면 교선이 생기잖아요. 네. 여기에 면을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교점이 생기죠. 보니까 당연하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개의 면이 주어지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면이 세 개가 있을 때 교점이 됩니다. 교점이 발생이 되죠. 두 번째, 직선이 눈에 딱 보이듯이 세 개가 보여요. 그러면 그 공간 좌표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었겠죠. 좌표로 이제 옮길 수 있는 이제 값어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굳이 세 개가 아니더라도 x축이 있고 그러니까 x하고 y 두 개가 있대요. 이렇게 x하고 y가 두 개가 있대요. 그러면 이 두 개에서 놀고 있는 사각형이더라도 이 z축만 딱 하나 세우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직선이 두 개가 있더라도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직선이 두 개 이상이 보이게 되면 좌표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좌표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공간 좌표 점을 다 찍어봤죠. 집에서 복습할 때.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7 뭐 이런 거 찍어봤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찍어보면서 연습을 하기를 계속 직육면체를 그려왔었잖아요. 그런데 공간 도형을 공간 좌표로 해석해서 좀 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세 개의 면이 보인다거나 직선이 세 개가 보이면 편해요. 편한데 두 개가 있더라도 이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괜찮다. 뭐 이런 얘기야? 다 있더라도 이거는 기억해야 돼. 어떤 문제는 공간 도형을 공간 좌표로 옮기면 편히 풀 수 있다. 그런데 수능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수단이야. 만약 니네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데 공간 도형을 공간 좌표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공산이 커.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공간절표로 옮기는 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해봐. 최후의 수단. 되도록이면 공간대용 안에서 해결을 버텨야 하고 벡터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최후의 수단입니다. 네, 구하라고요. 두 번째. 구가 있는데 어저께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거 해봤죠. 얘가 이런 구가 있어요. 구가 있는데 XY 평면과 이제 만난대죠. 이렇게 가서 XY 평면과 만난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중심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뭐 A, B, C라고 할까요? 이렇게 A, B, C라고 하자. 그러면 XY 평면과 만나는 이 지점은 아마 원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원이 나왔을 거야. 그 원의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될 거냐면 XY 평면의 특징이 Z좌표가 이제 제로인 거잖아요. Z좌표 제로가 될 거라서 너 중심의 좌표가 A, B, 0 이렇게 됐었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얘의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원래 구의 반지름이 여기 R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할 반지름은 밑에 거잖아요. 요만큼 우리가 구할 거야. 이게 X라고 하죠. 이렇게.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보세요. 이 길이 얼마지? X요? 요거 길이에요. 요거 길이. C잖아요. C. 내렸으니까요. 정사각 내렸을 거니까 C만큼 내렸겠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구성할 수가 있게 돼요. 인지 잘 봐야 돼. 원의 방정식을 쓸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A, B가 있으니까 XY 평면상에 있는 거라서 X 빼기 A의 제곱이라고 쓰시고 Y 빼기 B의 제곱이라고 쓰시고 반지름의 제곱을 쓸 거 아니야. Z좌표가 없으니까요. 반지름의 제곱을 쓸 텐데 반지름의 제곱은 C의 제곱에서 X제곱 빼는 거죠? 다시 X의 제곱은 잘못했죠? R의 제곱은 C제곱 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가 R의 제곱에서 C제곱 빼는 거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가 XY 평면상에 있는 저 단면을 나타내는 방정식이야. 그런데 우리가 놀고 있는 곳은 공간 좌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안 돼. 원래는 Z는 0이라는 걸 또 써야 돼. 이렇게. Z는 0을 또 써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을 좀 구분 지어 보면 원래 있던 구의 방정식이 X 빼기 A의 제곱 라고 해야 된다. Y 빼기 B의 제곱 Z 빼기 C의 제곱 너는 R제곱인 상태였었어요. 뭐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냐면 XY 평면과 만나고 있는 교면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입체가 있는데 내가 대가리가 있잖아요. 그 평면에 이렇게 딱 깔아놨잖아. 그 교면이 원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해봐. 교면이 원 나오는 거니까 걔의 방식을 구해보려는 거야. 근데 XY 평면의 특징이 Z좌표가 전부 다 얼마예요? 0이 되는 거니까 Z는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Z는 0을 쓸 거니까 C제곱 되는 거잖아요. 얘가 C제곱을 이쪽으로 바꾸는 순간 교면의 방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교면의 방식이 되는데 항상 쓰기로는 Z가 0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기억하고 있자 그 소리야. 되셨죠? 물론 문제 풀 때는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괜찮기는 합니다. 벡터 가서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되죠? 네. 그래.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요. 지금 설명을 잘 들었으면 얘를 알아야 돼. 여기 X축, Y축, D축 이렇게 있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처럼 지금 그려볼 생각인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1처럼 원을 그려볼 생각인 거예요. 그 원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이쪽으로 더 갈 것이고 이쪽으로 더 갈 것이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그럼 내가 이 공간좌표상의 그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참인가요? 어디신가요? 다시 이 XY 평면 상에 있는 이 원 있잖아요. 네.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대요. 네. 걔를 내가 방정식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보자. 잠이야 어디시야? Z가
그쵸. 그게 없는 거죠. 가령 여기 있는 지금 점을 보시잖아요. 얘가 1일 거니까 1,0,0이잖아요. 네. 그러면 100을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지.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107을 대입해도 성립할걸? Z 들 게 없잖아 지금. 네. 또 10 민구를 집어도 성립할걸? Z가 없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공간상에서 내가 이것만 썼잖아? 그러면 얘가 그대로 있는데 Z좌표가 쭉 변한다는 얘기야. 쭉 변해. Z좌표가 쭉 변해. 그럼 뭐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아 원기둥이 돼요 진짜로? 근데 이게 원기둥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원기둥 그려 놨어요. 그러니까 너는 원기둥이란 소리야.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원하고 싶으면 항상 뭘 써야 한다? 그렇다는 얘기야. Z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평행이동을 때려서 7만큼 때려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XY 평면에 평행하면서 평면이야 평행하면서 평면이 7자리로 훅 올라갔대요. 이렇게. 그럼 계획 방식은 뭐지? Z는 7 써주는구나. X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7 Y-7? 이렇게요?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Z 마이너스 7 아니에요? 그러면 제곱 없어요. 제곱을 없애요.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자, 얘는요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얘는 9죠. 9. 네. 9입니다. 9가 돼. 의도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평면을 이렇게 7만큼 쓱 끌어올린 거잖아요. 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뭐라고 하면 되지? Z는 7.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문제 풀 때는 그냥 뭐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뭐 풀어도 답은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2-9번 할 차례죠. 문제가 다시 9요? 네, 2-9요. 구가 있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Z제곱 빼기. 자, 구의 정 A가 있답니다.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를 한 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다른 끝점의 좌표를 ABC라고 할 때 이제 문제가 귀엽죠. 구가 이렇게 있어요. 구가 있는데 중심의 좌표를 찾아보시면 1,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것 같고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보시면 각각 제곱해서 일단 더해야죠. 1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고 빼기 상수항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썼겠죠. 14인가요? 네, 반지름 제곱 14돼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한 끝점으로 하는 지름의 다른 끝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평면처럼 생각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 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B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두 점수의 평균이 A라는 거잖아요. 네 번째 외우기는 했잖아요. 두 개의 총점이 이제 2, 4, 마이너스 4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3 4가 되려면 5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요. 편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래 다음에 이제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9가 있네요. 한 달 전에 수혜를 칸했던 애들 기대를 하고 있네. 갑니다. X제곱 어떤 사람은 기백이 더 재밌을 거고 어떤 사람은 미적분이 더 재밌을 거고
거다가 합통에다 되어 있을 거고. 쌤, 네. 저런 식을요. 네. 표준형으로 고쳤는데 네. 우변에 네. 0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점이죠. 점이에요. 네, 반지름 없는 거니까. 그냥 9라고 볼 수 없죠. 점은 왜 9가 아니에요? 점은요, 옛날 말로는 점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점은 반지름이 없잖아요. 네. 그 점인 거야. 반지름이 양수여야지만 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점은 그냥 점이라고 부릅니다. 점원 이런 거 필요 없고. 허원도 있어요, 허원. 반지름 움직이는 거. 됐어요. 그냥 원이 아닌 거야. 9가 아닌 거야. 그렇게 보세요, 그냥. 자, 두 개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래요. 9가 있는데 위에 것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 것 같아요.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러 갑시다. 1 더하기 4 더하기 9예요. 14점? 그렇게 되고. 너는 빼기 5. 아, 그거 안 했군요. 빼기 5. 그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이 돼요. 반지름을 알파임이라고 할게요. 제곱을 해보면 4 더하기 4 더하기 9. 마이너스 그러면 잠깐만 8 더하기 9이 17인데 17에서 1 빼야죠? 16 빼는 거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 될 거고. 반지름은 위에 것은 3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아래 것은 4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뭐라 했냐면 최단 거리를 구하래요. 왼쪽 게 좀 작아. 오른쪽이 좀 커. 이렇게 밑에 게 좀 커. 이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뭔가 똑같죠 뭐. 뭐 있겠어요? 마이너스 2, 2, 3이 될 거야.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후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을 싹싹 덜어내면 최단 거리가 나올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심 사이 거리를 좀 해봅시다. S표 차이가 3이에요. 9. Y표 차이가 4니까 16. Z표 차이가 6이니까 36에다가 루트를 때려요. 그러면 루트 25에다가 61. 오케이. 61에다가 7 빼면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최단 거리 나오겠습니다. 넘어가시죠. 하나만 더 하고요. 우리 접선의 길이 구한 적 있어요? 1, 2, 3에서 저기에 그 접선의 길이는 그 식에다가 점 때려놓은 다음에 루트 때리면 되죠? 네. 기억나죠? 네. 오케이. 계산해보면 사각지가 하루트 2 나와요? 아, 그렇죠. 또 되게 빠르다 너. 아니 이걸 해왔어요 지금. 아, 했군요. 어떡합니다. 심심하답니다. 아 개인만 했다. 자, 12번까지 합니다. 보시죠. 좌표 공간에서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가 두 개의 구에 외접한대요. 주면 되죠. 앞머리 어떻게 기출문인 줄 아시면 돼요. 동시에 외접한대요. 납득은 되는지 모르겠다. 얘가 그 중심이 원점이면서 반지름이 일자리 이제 구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오른쪽은 2, 마이너스 1, 2인데 이쪽에 그리고 싶은데 그냥 이쪽에 그냥 그릴게요. 그리면 외접한다 그랬잖아요. 반지름이 약간 크니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여기가 원점이고요. 이쪽은 2, 마이너스 1, 2래요. 너의 반지름은 1이라고 했고 너의 반지름은 2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 문제에서 반지름이 2인 구가 두 개의 구에 동시에 외접한대. 그러니까 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구가. 그래서 이제 외접을 한대요. 그러면 정말 미안합니다. 이리 와봐. 이 구각이 두 개가 있잖아요. 외접한다는 얘기는 내 대가리가 돈다는 얘기지 이렇게. 주먹에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 주먹 줘봐. 돌려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지금.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구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빙그르르 돌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 거지. 빙그르르 돌겠다. 근데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가 이게 빙글 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원의 둘레 구하라는 얘기 같지 않아요? 네. 다시 구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외접하는 구가 있대.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아 미치겠네. 알 것 같은데 큰 구가 있고 조그만 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위를 이렇게 빙그르르 도는 거야.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게 되면 둘레 길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둘레가 원이었겠죠. 찐빵이겠어요? 원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구하려고 가야 돼. 어떡하지? 삼각형. 삼각형. 일단 이었나봐. 네. 이었나봐. 그리고 수직 대략 이었나봐. 그러면 그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짜리였지? 2짜리였잖아요. 여기가 이제 2인 것 같고. 근데 쌤, 네. 저 두 개 원 있잖아요. 구요, 그런 네. 거 말고 네. 구요. 저게 접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 동시에 왜 접한대요? 그거는 또 그건 노란색이 그냥 두개 왜 노란색이 접한다는 오랭이가 네. 노란 게 왜 접한다는 거고 네. 저 흰 거 두 개는 왜 접한다는 소리가 없죠. 물론 뭐 그렇죠. 그럼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길이 구해보면 4 더하기 1 더하기 4죠. 루트를 때렸어요. 3인가요? 왜 접하네요. 그죠? 나 아무 생각 없었는데. 됐죠? 네. 이제 왜 접하는 건지 알았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1이고요. 여기는 1 거래요. 이제 뭐 하면 될까? 이게 응. 그 수선 때려가지고 응. 그 뭐라 해야 돼? 그 빛 뭐라 해야 돼? 이 잉? 모르겠다. 수선. 수선. 일단 여기 위에서요 아래로 내리 꽂으면 이렇게 만나나요? 아니요. 이렇게? 반지름이 나가. 그거부터 봐야죠. 어떻게 구했지? 우리가 할 게 얘를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얘를 돌린 거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원주를 구하려면 중심으로부터 뭔가 반지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반지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 반지름을 구하겠다 야. 그럼 그 반지름은요 이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의 길이인 건 맞나요? 그럴 것 같아요. 다시 얘가 그 돌렸을 때의 반지름의 길이는 말이지 이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인 건 맞나요? 아닐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긴 한데. 그게 포인트죠 지금 이 문제. 주어진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너의 길이가 3이고요. 너의 길이도 3이야. 이렇게 좋네. 이등변 삼각형의 상황인데 포인트는 지금 뭔가 같냐면 여기가 돌아왔을 때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만큼이 반지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반지름의 정체가 이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인 게 맞냐고요. 봐야 돼요. 아닌데. 얼추 그럴 것 같은데. 얼추 그럴 것 같아요? 가령 얘를 돌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렸어요.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게 반지름이지. 네. 이렇게 갔을 거지. 됐죠? 이쪽 보세요. 너랑 나랑 있을 거래. 얘를 돌렸대.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꽂는 건 맞잖아. 됐죠? 그게 반지름일 거야. 목표는 뭐냐면 이 수선의 길이를 구하자야. 됐죠? 근데 어차피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쓸게요. 얘가 이제 이렇게 이거의 길이가 3이었고 이거의 길이도 3이었고요. 이거의 길이가 4였어요.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말이야. 여기에서부터 수선을 그으면 수직 이등분 할 거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2였을 거예요. 이렇게. 3하고 2니까 요것의 길이는 9 빼기 4가 돼서 루트 5죠? 네. 즉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5로 정해질 거예요. 되죠? 걔가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를 높이로 하는 걔랑 똑같겠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너는 이제 날라가겠지? 그래서 x값이 3분의 4 루트 5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 거잖아요. 그럼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2파이 아니죠? 2파이 곱하기 3분의 4루트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3분의 8루트 5파이 돼요? 이렇게 합니다. 3분의 8루트 5파이라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풀도록 하죠.